변심의 위험이 있고요. 변심이요? 형편에 따라서 불규칙하다는 그런 점이 또 있네요. 문제는 부모님이 조그만 재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한테 줬을 때는 그래도 자력으로 사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도 주고 많이 준다는 말에 전 재산을 미리 싹 증여해버린 경우예요. 이 경우엔 사실상 되돌려받기도 어렵고 되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자식 변심 맞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서글프네요. 예. 자, 다음은 이제 월세를 주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입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임차인 관리에 대한 부담도 또 있고요. 언제 나가라고 그럴지 모르고. 내 집을 월세나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면 이 집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안도감은 있지만 사실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? 맞아요. 이삿짐 비용에 부동산 비용에 그다음에 살다가 보면 또 금방 2년이 지나서 또 이사를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. 월세를 주게 되면 또 세입자가 바로바로 안 주면 달라고 독촉도 해야 맞아. 되죠. 또 집 고쳐달라고 하면 가서 고쳐줘야 되죠. 맞아.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. 네. 이게 그냥 월 받아서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주택연금하고 월세, 전세 이걸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죠. 네. 그 상담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65세의 사람을 대상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네. 주택연금을 가지고 있으면요, 이 집을 담보로 평생 한 달에 126만 원씩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전세를 주고 조금 더 작은 집 전세로 이렇게 갈아탔을 때는 그렇죠. 한 63만 원 정도 매달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월세에서 월세로 옮기더라도 70여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을 수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거의 뭐 2배 차이 나네. 자, 이제 맨 마지막으로 담보대출로 이제 생활비를 쓰시는 거예요. 자, 이럴 때는 이건 위험하죠, 사실은. 목돈 관리에 위험이 있고요. 매월 이자 부담도 만만치 그래, 맞아. 않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매달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득도 일정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원리금 이자를 납부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연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주거가 불안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고정금리야 괜찮지만은 변동금리로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다면은 금리가 계속 오를 때 그 이자 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